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오늘 9월 3일 첫째 주 토요일 12시 오후 12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음악이 좋네요. 가을. 이제 가을입니다. 네, 햇빛은 뜨거워요. 아직 햇빛은 뜨겁습니다. 자, 원래 제가 뭐 주말도 나가고 뭐 토요일도 일요일도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첫째 주 토요일은 제가 좀 뭐 웬만한 일이 없으면 좀 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와서 뉴스룸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요걸 좀 전해드리려고 일찍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밀함의 상징, 그 중에서도 이제 성공의 상징, 시계 중에서도 정밀함의 상징 시계죠. 시계 중에서도 성공의 상징, 바로 롤렉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제가 사실 평소에는 롤렉스를 차는데, 서브마이너 블랙을 차는데, 제가 이제 요 복을 입을 땐 요걸 차요. 요것도 사실 이 독일제입니다. 독일제인데, 아시겠지만 독일은 음악 그 시계가 유명한 게 별로 없죠. 요것도 이제 독일 공군이 차는 시계인데 가격이 싸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영국 공군이 차는 브라이틀링은 뭐 몇천만 원씩 하는데, 요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제가 오면서 운전하면서 느꼈지만,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왜 제조업에 강한가. 제가 봤을 땐 제조업 자체도 강하지만 기본적인 국민적인 마인드, 이게 실질적인 걸 좋아하는 거죠. 뭐 일단은 그 시계 자체가 중요한 건데, 이제 시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계가 가는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체의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타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 즉 말하자면 실용적인 부분에서 심미적인 부분까지 이를 적당하게 어떻게 밸런스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장 잘 배합한 게 롤렉스, 롤렉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롤렉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건 단순히 무슨 그냥 그 뭐 롤렉스 명품이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차고 다니면서 느꼈던 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현실에서 겪었을 때의 느낌, 뭐 예를 들면 KFC도 그렇고, 또는 뭐 손석구씨나 이런 얘기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지, 그냥 어디 뭐 네이버에 있는 얘기 뭐 끌어다가 뭐 저기 나무위키에 있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제가 이제 본부장이 말한다라는 글을 쓸 때도 되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제가 씹어가지고 드리는 거지 그냥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자, 롤렉스. 일단 매우 일관적이고 확고한 컨셉트를 가지고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롤렉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땅을 짓고 먹고 살고 싶어 하는 욕망, 생존의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신이 되고 싶은 욕망.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좀 더 붐업이 돼서, 한마디로 내가 정신적으로, 또는 아까 뷰티풀한 상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것은 고대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움의 상징이거든요. 뭐 여신이든 남신이든 아폴로든 뭐 제우스든. 그러니까 인간은 아름다워지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는 현실의 개념이 아닙니다. 현실의 개념은 생존의 개념이죠. 그래서 생존이라는 것은 뭐죠? 이게 실용의 개념입니다. 실용. 우리가 이제 실용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미주의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는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해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MB라든지 뭐 박정희 이런 분들이 뭐 멋부리 그런 거 봤습니까? 실용주의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또 신미주의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욕망이에요. 이것도 있는 욕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시계를 차는데 그냥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뭐 시간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갤럭시만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시계 뭐 필요 있어. 시계 다 나오는데. 근데 아름다움을 위해서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심지어는 파텍필립 같이 1억짜리를 사고 다닌단 말이에요. 시계를 보려고. 근데 그건 시계를 보려고가 아니죠. 시계가 이미 보석이 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왜 롤렉스냐 이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롤렉스냐.
왜 롤렉스의 그 브랜드 가치를 뭐 파텍 필리핀의 까르띠에나 이런 회사들이 롤렉스의 그 어마어마한 브랜드 가치를 이기지 못하느냐. 이건 바로 인간은 너무 신미주의로 가는 것도 싫고 너무 실용주의적인 것도 싫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배합이 되는 이 모습을 느끼고 싶고 보고 싶은 겁니다. 남들이 나를 야, 쟤 뭐 너무 겉만 든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다 해서 야, 저건 무슨 먹고 사는 귀신이냐? 이렇게 듣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멋이 없어 얘가. 이런 느낌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절묘한 상태를 저는 롤렉스가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롤렉스를 차고 다니면서부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일단 롤렉스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상당히 뭉툭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까르띠에라든지 또는 브라이틀링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등등의 뭐가 있죠? 저기 파텍 필립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정교해요. 그 안에 시계판을 보면은 상당히 정교합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정교함에 비해서 롤렉스는 너무 단순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명품 시계가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기에 롤렉스가 써있지만 않다면 우리가 소위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스위스의 상당히 그 고급스러운 그 수제 명품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그 시계판 자체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남루하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심플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롤렉스는 처음부터 툴워치로 시작한 거죠. 툴워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능성 시계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롤렉스를 정장에만 타고 다니고 사실은 이 옷을 입거나 뭐 이렇게 편하게 입을 때 롤렉스를 안 차요. 왜? 롤렉스는 이미 정장에 입는 시계처럼 돼 있단 말이죠. 한국에서는 막 무겁고 금색에. 근데 원래 롤렉스의 개념은 정장에 차는 시계가 아니라 툴워치입니다. 한마디로 시계가 필요한 모든 운동선수라든지 시계가 필요한 모든 정비사, 기능사, 기술사 이런 사람들이 위급을 다툴 때 시계를 봐야 될 때, 뭐 광산이라든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를 때라든지 탐험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롤렉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롤렉스가 왜 그러면 그런 시계를 그런 걸로 태어났는데 왜 그러면 정장에만 있느냐? 롤렉스는 이미 도전정신이라는 개념을 상징으로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도전정신이라는 것은 비즈니스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부분. 이 스포츠라는 것은 결국은 성공을 의미하잖아요. 뭐 누가 이기고 지는 위너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결국은 이 성공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롤렉스는 기능성 시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이 석세스라는 개념, 그리고 이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같이 함축되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소위 해서 그냥 예를 들면 몇 천만 원짜리 그 고가의 시계들보다 롤렉스를 선호하는 이유가 훨씬 큰 겁니다. 일반적으로. 왜? 자기가 정말 성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려면 1억짜리 시계를 1억짜리 파텍 필립을 차는 게 아니라 롤렉스를 차야 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제가 나중에 이제 레인지로버에 대해서 선방해 드리겠지만 돈이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를 탈 수도 있어. 또는 마흐바흐를 탈 수도 있어. 근데도 레인지로버를 탄단 말이죠. 레인지로버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성공한 도시 지식인 같은 느낌이에요. 성공한 도시 지식인. 근데 실용주의와 신미주의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레인지로버란 말이죠.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게 롤렉스예요. 뭐 그걸 가져왔다기보다는 그와 비슷한 게 롤렉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롤렉스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롤렉스는 1905년에 영국 런던에서 이 독일계 사람인 스위스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 한스 빌더로프, 이름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데이비스, 이름도 멋있어요. 그래서 뭐 알프레드 데이비스하고 한스 빌더로프가, 이게 제가 이거 한글로 읽으면 잘 안 읽어져요. 영어로 읽으면 읽어지는데. 예, 그래서 영국 런던에다 이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회사 이름은 빌드로프 앤 데이비스 시계 공급 회사라고 썼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롤렉스로 2008년도에 롤렉스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 롤렉스라는 이름도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롤렉스도 사실은 이 한스 빌드로프하고 데이비스가 만든 거죠. 한스 빌드로프가 이제 그냥 주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먼저 시초는 이제 방수시계입니다. 이 롤렉스의 가장 이 기능의 가장 핵심은 방수. 그 오이스터라는 개념이죠. 오이스터. 그 오이스터가 뜻이 뭐냐면 이제 굴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유럽 같은 데 가면 굴류를 참 좋아해요. 특히 프랑스라든지 저도 이제 그 오페라 여행을 가보면 항상 굴 요리를 가장 최고로 줍니다. 그것도 생굴 요리를. 굴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빈 스타츄 오브 그러니까 말하자면 빈 국립 오페라 하우스 앞에 그 굴 요리를 딱 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위스 어디서 이제 굴 요리를 먹는데 굴 요리에 굴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 오이스터다. 아, 이렇게 안 열리는 그런 방수가 잘 되는 개념으로 해서 오이스터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그 차관에서 오이스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방수 시스템, 그러니까 롤렉스의 방수 시스템을 오이스터 케이스라고 이렇게 명명이 된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이제 창업자의 어떤 그 아이디어인 거죠. 그러니까 롤렉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한 그 뭔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먼지도 마찬가지고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으로 고안된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고가의 1억짜리 시계들이나 이런 시계들하고 틀린 게, 롤렉스는 일단 이건 무조건 실용주의야, 툴워치야, 도구를 위해서, 작업을 위해서 쓰는 시계라는 생각을 먼저 강하게 주는 것이 롤렉스의 가장 큰 정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 내구성이죠. 그래서 저는 롤렉스를 참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롤렉스를 한 31살 때부터 찼던 것 같아요. 뭐 약간 건방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약 한 20년을 찬 거죠, 롤렉스를. 그래서 롤렉스를 차보니까 참 재밌는 거는, 처음부터 투박해서 그런지 끝까지 투박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계가 그대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게 닳고 없어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시계, 앞으로 1000년도 그대로 갈 것 같은 시계.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고급지거나 그런 어떤 럭셔리한 느낌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이 시계는 다시 봐도 별로 그렇게 실증이 안 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롤렉스라는 느낌이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특히나 성공한 사람들한테 롤렉스가 인기를 받는 것, 또 비즈니스라든지 또는 상장 기업에 또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롤렉스를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본인들이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했던 부분들을 롤렉스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롤렉스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100% 듭니다. 저도 그래서 롤렉스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미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실용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자기 일에 몰두하고, 그리고 양복을 입거나 뭘 입거나 구두를 사거나 비즈니스에서 뭐 비행기를 타거나 뭘 하든 간에 결국은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생산적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용주의적이지 않은 것은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돈이 아무리 많든 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용주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뭔가 돈을 누구한테 받은 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나 그렇지, 자기가 오롯이 다 성공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롤렉스의 기본 개념,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게 100% 수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 체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롤렉스 아닌데도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롤렉스는 또 재밌는 게 가죽끈이 별로 없죠. 대부분 다 이제 쇠줄을 많이 착용하고 가죽끈이 별로 없는 게 있는데, 가죽끈도 팔아요. 근데 가죽끈이 더 비쌉니다, 사실은 실제로. 롤렉스도 개인 취향에 따라서 많이 틀리긴 한데, 근데 그게 개인 취향에 따라서 많이 뭐 이런 걸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냥 한국은,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롤렉스는 그냥 기본형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근데 재밌는 건 보면 또 유럽에 가면은, 제가 유럽에 여행을 가면 롤렉스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외로 뭐 론진이라든지 뭐 세이코도 많고, 그리고 뭐 파테필립이나 이렇게 아주 비싼 시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당히 비싼 스위스 명품 시계도 많이 찾고 다니는 것 중에서 롤렉스는 그냥 원 오브 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롤렉스가 정말 인기가 있는 데는 어디냐면 아시아하고 미국이에요. 왜? 실용주의적인 나라잖아요. 뭐 유교의 근간한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 막 성공한 지 얼마 안 된 나라들, 이런 나라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용주의 신대륙에 속하는 나라들이라든지 신흥공업국을 위주로 롤렉스가 상당히 인기가 많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로 이렇게 롤렉스가 그냥 원 오브 댐입니다. 그냥 왜냐면 유럽 자체가 귀족주의이기 때문에 뭐 롤렉스가 갖고 있는 그런 툴워치에 대한 별로 그렇게 큰 감흥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유럽 오페라 여행을 한 10년 다닐 때는
롤렉스 차고 다니는 게 약간 그렇게 좀 뭐랄까 좀 없어 보인다는 느낌,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럭셔리해 보이지가 않은데 한국만 오면 롤렉스를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독일, 스위스 같은 데만 가도 뭐 롤렉스는 그렇게 뭐 그냥 원 오브 댐 이런 느낌입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롤렉스도 재밌는 게 뭐냐면 롤렉스는 이게 이제 당장 저희 강남 우리 그 무역센터점이라든지 압구정점에 가서 현대, 예를 들면 현대라면 그리고 롯데 본점이라든지 저희 잠실점에 가서 롤렉스 있나요라고 물어보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예, 보통은 재밌는 게 뭐냐면 롤렉스는 전시해 놓는 매장에 뭔가 전시해 놓는 게 없어요. 시계를 전시해 놓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예전까지만 해도 18년도까지만 해도 대기가 있었어요. 대기 줄을 쓰면은 내가 몇 년 기다리면 된다 이게 있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대기하는 것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롤렉스는 매장에 가서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롤렉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지금 중고값이 엄청나게 비싸진 이유가 직접 사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 매장에 가면 없으니까. 그럼 언제 나와요? 그러면 나올 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말씀해 줍니까? 자기가 미리 전화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일 전화해야 되고 모레 전화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웃기는 거 상황인데 물론 뭐 이제 전화 주세요 하면 전화 주겠죠. 근데 갑가을이 바뀐 거예요. 사는 사람이 오히려 좀 더 목을 매는 상황이 바로 롤렉스입니다. 그래서 롤렉스는 그렇게 지금 대량 생산을 하고 수작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회사고 직원 수가 4만 명이에요. 직원 수가 4만 명입니다. 포브스 100대 기업 안에 드는 시계 기업으로서는 유일한 회사예요.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까르띠에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다른 것도 많이 하잖아요. 패션. 근데 롤렉스는 롤렉스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루이비통이니 뭐 이런 데가 비슷해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만큼. 예. 야, 정말 대단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롤렉스가 보면은 포브스 기준 뭐 이건 64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네. 예, 64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까르띠에가 58위, 샤넬이 80위입니다. 프라다가 90위. 그러니까 샤넬, 까르띠에, 프라다 뭐 이런 데는 그냥 뭐 딴 것도 만들잖아요. 근데도 롤렉스보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까르띠에 같은 경우는 귀금속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롤렉스랑 58위, 까르띠에 58위, 포브스가 이제 64위니까, 아니, 롤렉스가 64위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롤렉스를 차고 다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롤렉스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실용주의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그걸 부의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롤렉스는 실용주의적인 시각이 더 강해요. 특히 그게 더 강하게 부각된 거는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1억짜리가 이제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더더욱 롤렉스의 가치가 더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나오면 롤렉스가 막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잘 나가고 비싼 시계가 나오다 보니까 롤렉스의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왜? 저건 좀 너무 비싸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비즈니스맨들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산다기보단 내가 돈밖에 없는 놈처럼 보이는 겁니다. 돈밖에 없는 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 보기 싫은 거죠.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명품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어서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결국 롤렉스를 취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적인 이미지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지적인 것은 뭐 공부만 한 그런 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지적인 것은 실용주의라는 뜻이 있어요. 실용주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롤렉스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공의 1%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실용주의라는 개념,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롤렉스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맞고, 뭐 가장 유명한 얘기는 이제 뭐 자크 세겔란가 이 광고에 거물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 50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은 사실은 뭐 위험한 얘기긴 한데 저는 30대 때부터 차고 다녔기 때문에 별로 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롤렉스 뭐 사실 워낙 얘기가 길고 또 창업자 자체도 상당히 좀 손목시계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스 윌스도프가 롤렉스 시계의 또 의미가 손목시계라는 거, 그다음에 회중시계이기 때문에 손목시계를 처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그 롤렉스, 제가 뭐 이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롤렉스에서 이 의미가 있어요. 롤은 그 호롤로지라 그래서 그 영어의 호롤로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계라는 뜻의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호롤로지. 그리고 exquisite, 우리가
X라는 게 exquisite라고 해서 이제 최고란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롤러스의 롤, 그리고 exquisite X를 해가지고 롤렉스입니다. 그래서 시계의 최고다, 이 뜻으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